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미술교육과 1학년 신입생으로서 첫 학기를 보내면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입생이 궁금해할 내용 위주로 또 제가 궁금했던 내용 위주로 한번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다니는 학교 기준이고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교육과 특성상 다른 미대나 사범대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첫 학기 학교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고등학교와 달리 담임 선생님께서 계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해야 해서 자유롭지만 약간 무서운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시설과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미술교육과 건물이 굉장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좀 오래돼서 그 낭만닥터 김사부의 돌담병원 느낌이 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기대했던 강의실의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물들로 가니까 훨씬 깨끗하고 좋아서 교양이나 다른 교직 같은 수업을 들으러 갈 때는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선배, 뻔후배, 뻔 선배, 뻔 후배 제도, 뻔 제도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건물이 오래된 만큼 역사가 있어서 선후배 간의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학번 선후배끼리 뻔선 뻔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2, 3, 4학년 1번 학번 1번들이 서로 뻔선 뻔후가 되는 겁니다. 이 뻔 제도 덕분에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선배들이 잘 챙겨주고 밥도 사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해서 대학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용을 위한 문화도 되게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임용에 대한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었는데 초사 합격하신 분께서 임용특강을 오시거나 교육학 강사분께서 직접 학교로 특강을 오시기도 했는데 이런 특강들처럼 학교에서 준비해 주시는 게 꽤 있습니다. 또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동기들이 같은 진로를 가지고 있어서 공부할 때 동기부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되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강합니다. 기숙사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저는 1학기 때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점은 화장실이 겹치는 것이었어요. 저는 6인실을 썼는데 6인실은 방이 3개고 방 하나에 2명씩 해서 한 집에 6인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화장실이 하나예요. 그래서 좀 화장실 시간이 겹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누가 안에 있어서 이러고 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다렸다가 화장실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쓰려고 강제로 일찍 일어나게 되는 그런 점점 일찍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입생이라면 가장 궁금해할 수강 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1학년 1학기는 미리 담아두는 장바구니라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서 한글 파일 같은 곳에 수강 신청할 과목들을 미리 타이핑 해놓고 시간이 딱 10시 땡 하자마자 바로 빠르게 한글 파일에 써놨던 과목 코드를 옮겨주는 형식으로 수강 신청을 진행합니다. 또 시계는 네이버에 학교 이름 시계를 검색하면 학교 서버에 맞는 시계가 뜹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3개를 띄워두면 됩니다. 수강 신청 사이트, 그리고 학교 서버 네이버 시계,
또 과목 코드를 적어놓은 한글 파일 이렇게 3개를 띄워두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해서 1학년 1학기 올크를 했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는 장바구니라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예비 수강 신청 기간에 과목들을 담아놓고 정각에 땡 하면 바로 클릭 엔터 해가지고 수강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수강 신청은 좀 버벅버벅 거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또 버벅거리기 때문에 침착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잘 하면은 올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수강 신청할 때 정말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또 수강 신청 순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수강 신청 때 못 잡더라도 학과에서 초과지라는 것을 작성하면 대부분 넣어주시기 때문에 교양이나 교직을 우선순위로 두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술교육과가 어떤 학과인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술교육과는 이름 그대로 미술, 그리고 교육, 그리고 미술교육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중등 2급 교원 자격증이 나오고 이 자격증이 있으면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술교사가 되는 다이렉트 코스라고 할 수 있죠. 꼭 교사가 아니어도 다른 길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미술교육과의 전공 수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공 수업 안에서도 1학년 1학기의 전공 수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전공 과목은 총 6개입니다. 한 학기에 6전공을 들어야 합니다. 조금 빡세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다 보니까 또 나름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과목을 말씀드리면 소묘, 공예 1, 그리고 표현기법 1, 2, 3, 4 이렇게 총 6개입니다. 표현기법은 순서대로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이렇게 4과목이고요. 이제 전공 하나하나별로 무엇을 배우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묘는 과목명 그대로 소묘를 배웁니다. 처음에는 정물을 소묘하면서 정물 소묘를 배우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인체를 소묘하면서 인체 소묘를 배웁니다. 매주 교수님께서 매주 종이에 왔다 갔다 선연습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실제로 선연습을 하면 소묘할 때 원하는 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두 번째 수업인 공예 1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예는 1학기 때는 공예 1을 듣고 2학기 때는 공예 2를 들을 수가 있는데 1학기 때 공예 1을 들었습니다. 공예는 소주잔, 그리고 컵, 사발, 화분, 화병, 주전자 등 공예 기물을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주로 흙을 밀어서 말아 올리는 코일링 기법을 사용하고 코일링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모양을 잡아서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기물을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 야작을 가장 많이 한 수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화입니다. 동양화, 한국화 수업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었는데 처음 몇 시간은 수묵화와 친해지는 시간으로 선연습을 계속 진행했고 야외 스케치도 하고 먹으로 나무 그리는 법을 연습하고 마지막에는 풍경도 그리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기말 수업으로 풍경 하나를 완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제도 있었습니다. 한국화는 되게 좋았던 게 서양 미술에서는 양감이나 그런 명암을 강조한다면 동양의 수묵화는 성과 여백을 중시하고 먹의 농담에 의한 표현 효과를 중시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번째, 서양화는 창작 수업이었는데 첫 번째 작품은 불투명 수채화였고 두 번째 작품은 아크릴화였습니다. 처음에 딱 서양화 수업을 시작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은가를 나에 대해서 적는 레포트 과제를 한번 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연관지어서 작품 계획서까지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제들을 토대로 작품을 창작하면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이 작품을 제작하고 마지막에는 이 작품들을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졌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소는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얼굴을 환조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흙작업부터 채색까지 정말 피규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소 시간에는 뭔가 계속 만들고 힘을 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도 되게 흙작업부터 석고 캐스팅 과정, 폴리시 과정, 채색 과정까지 되게 꼼꼼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수업은 디자인 수업입니다. 디자인 수업에서는 픽토그램, 타이포그래피, 또 인포그래픽을 제작했고 마지막에는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술교육과 1학년은 고등학교 수업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래서 더 치열하게 고등학생처럼 열심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약간 입신물 덜 빠진 고등학교 4학년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 성적은 어떻게 받았냐 하면 6개 과목 모두 A+를 받았습니다. 전공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모두 6개가 실기 수업이었는데 이론 수업을 듣는 것처럼 필기를 습관화했습니다. 실기 수업 특성상 작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듣다 보니까 이 피드백을 놓치기가 쉬운데 놓치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작은 수첩에다가 항상 적으면서 수업을 들었고 실기 수업이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데 이때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모르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즉각적으로 그 피드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출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공 수업 안에서도 자휴라고 하죠. 자체 휴강을 하는 동기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진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수업이라서 인원이 한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교수님께서 그래서 얼굴과 이름을 다 외우시고 외우려고 하시지 않아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출석은 잘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양 수업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이 들어야 하는 교양 필수가 있는데 이건 교양 필수가 이렇게 있는 거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1학년 우선 신청이라서 학년이 올라가면 수강 신청할 때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학년 안에 듣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1학기에 영어 교양 2과목이랑 국어 느낌이 나는 비판적 사고와 소통이라는 과목, 그리고 대학생활의 미래 설계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영어 교양 2과목 중에 한 과목은 한국인 교수님이 한국어로 진행하시는 수업이고 한 과목은 원어민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원어민 교수님 수업은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교양 필수 수업들은 고등학교랑 거의 똑같이 진행이 돼서 고등학교랑 비슷합니다. 또 아까 전공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양 수업 또한 출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양 수업도 이게 사람이 전공 수업보다는 훨씬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름이나 얼굴을 딱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전자출결로 해서 기록이 남기도 하고 또 기억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출석은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교양 필수가 이거 말고도 코딩 관련 사이버 강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2학기 때 들을 겁니다. 이제 교육봉사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봉사는 사범대학 학생이라면 필수로 60시간을 채워야 하는 교육봉사가 있습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교육봉사. 60시간 아주 막막하죠. 처음에 딱 들어가면. 저도 이거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빨리 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바로 입학하자마자 한 3, 4월? 4월쯤에 졸업한 모교에 전화를 해서 감사하게도 초등학교에서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종강하자마자 바로 2주 정도 하루 5시간씩 해서 60시간을 채웠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교육봉사는 1학년, 못해도 2학년 때 끝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빨리 해놓으면 마음도 편하고 신경 쓸 게 한 가지가 줄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1학년 1학기 다니면서 대학교 들어와서 좀 미술교육과가 좋았던 점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미술 분야를 다 배우기 때문에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미술교사로서 역량을 쌓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동양학과, 서양학과와 같이 한 과목을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다 배우기 때문에 일단 너무 좋은 것 같고 미술 분야를 이렇게 다 배우는 학과가 전국에 몇이나 될까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동기들이랑 야작하면서 오순도순 얘기하고 같이 먹으면서 기물을 만들었던 기억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점도 많지만 처음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점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랑 너무 다른 환경이고 또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그립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계속 나서 적응하기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은 없어서 다른 부분은 다 재밌게 다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대외 활동들도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 도전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나갈 겁니다. 임용에는 학점이나 스펙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지만 교사가 되었을 때 다양한 조언들을 해줄 수 있으려면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저는 일상 브이로그 그리고 그림과 관련된 콘텐츠 또 이런 정보성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